자,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에 주문이 흘러나오던 그 순간 희비가 엇갈렸죠.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하면서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각각 외치던 지지자들, 한쪽에서는 환호를 보냈고요.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일대와 이 한남동 관저 앞 등에서는 계속해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0시를 기해서 전국에 가포 비상령을 발령하고 경계태세를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탄핵 찬반 집회, 안전사고와 물리적 충돌 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어떤지 저희가 영상으로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한남동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정문 앞입니다. 양측으로 탄핵 찬반 집회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크게 우려했던 만큼 격앙되거나 어떤 흥분된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이제 지지자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구호를 외치거나 격앙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강진역도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무정차 통과를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상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에서도 사상 초유의 최대 인력을 투입을 했고 언론에서도 많이들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단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준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조금 흥분을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탄핵 찬성 또는 반대를 외쳤던 시민들 모두 차분하게 이 결과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보는 이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군중 심리에 의한 단체 행동까지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스스로 자제하거나 또 옆 사람들을 자제시키거나 하는 이런 시위 문화가 거의 정착돼 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일부 민주당 분들은 조금 격한 반응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전에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어쨌든 자제하자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권력인 경찰이나 서울시 소방서 이런 등 분들도 상당히 계획적으로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런 이제 과잉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고 안정된 서로 간의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행동 계획을 세우겠죠. 각 집회를 주최하는 분들이나 집회에 참석한 분들도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정치적인 유의미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냥 내 어떤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성숙된 문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일단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공이 일단 선고가 나온 이후에는 국민 통합을 위한 시급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지를 받아들었고요. 통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저렇게 아직도 쌀쌀한, 물론 봄이긴 하지만 쌀쌀한 바람을 맞으면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 저 국민들, 이제는 좀 정상적인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정상 궤도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묻겠습니다. 예. 아마 탄핵을 탄핵을 찬성했던 민주당 지지층이나 시민들은 이제 상당히 차분해지겠죠. 원하는 결과가 나왔고 조기 대선으로 바로 돌입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의 국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탄핵 선고 자체를 불복하면서 조기 대선을 보이콧한다든지 계속해서 아주 소수의 극렬 세력과 함께 뭔가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전 다수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집회에 나와서 한남동이라든지 광화문이나 헌재 앞에 나왔던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다,
탄핵이 기각됐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도 믿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근원에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또 다른 정권 교체를 거부하고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용납할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저는 상당히 컸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위기의식은 사실은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에게는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다. 저는 국민의힘이 눈치 보지 말고 자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경선 일정을 수립해서 이 분열돼 있는 다소 이견이 있는 보수의 민심이 정상적인 경선 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발휘되고 충분히 발산되고 그 과정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그것이 치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은 오히려 더 좋은, 더 성숙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 건전하고 그리고 활발하고 흥행이 있는 그런 경쟁을 가져가자. 네. 그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좀 어떤 국민 통합을 위한 해법을 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민들 양쪽 분열되어 있는 지지자들이 다시 또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한 마음으로 몰아가면 됩니다. 네. 민주당 역시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 자 이제는 그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정책과 비전을 봐주십시오. 자 이거를 듣고 조기 대선에 대한 열망으로 모아주십시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를 떠올려 보면 뭐 후보들이 많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41% 정도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 정도가 아닌 더 많은 지지를 우리에게 몰아주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선거운동들을 저희는 해 나가야겠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도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민주당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건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때문에 지금 길거리로 몇 달째 나와서 저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뭐 메시지를 내고 있는 국민들께 지금까지 뭐 수고하셨다, 아니면 나도 이제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그 승복의 메시지를 빨리 내주셔야, 어떤 형태이든 메시지를 내주셔야 저분들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기 대선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 영순이다. 그리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도 막중하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금 미임명 상태 그것뿐만 아니라 빠르게 조기 대선 일정에 대한 좀 명확한 공식적인 이 일정 공포도 해야 됩니다. 당시 5년 전으로 또 7년 전이네요. 8년 전이네요. 그 당시 그 황교안 권한대행도 빠르게 이 선거 일정을 공지를 하지 않아서 당시에 우리 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네. 왜 선관위가 대충의 일정을 공지했는데 왜 이걸 공식 선포를 안 하냐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과거의 선례를 그 거울 삼아서 빠른 선거 일정 공포와 함께 미임명 상태라든지 지금 정치가 오롯이 조기 대선으로 그 건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국민들의 여론도 여기에 집중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혼란은 잦아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이유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대국민 대통합을 선언했던 그 순간,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만 정치인이라면, 또 정당이라면 이런 모든 것을 감싸 안는 파격적인 어떤 품어 안는 이런 또 선언도 좀 아쉬워요. 그립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은 이 대통령의 위법, 그리고 몇 년 만인가요? 36년 만인가요? 그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으로 초래된 상황이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어떤 충격, 또 탄핵 선고 결정이 나기까지 겪었던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야당 대표고 또 원내 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의 메시지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선 과정이 그런 치유의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원래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민들은 거리에 나올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라든가 정치적 요구가 있을 때 집회와 시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 영역에서 해결돼야 될 일들이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절차를 가고 찬반을 또 국민들이 대립하고 몇 날 며칠을 거리에서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이게 정치권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뭐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중요하게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를 비상계엄으로 가져갔다는 것이 위헌 위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분명하게 어떤 문제였는지에 대한 부분, 뭐 정치권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대선 과정이라는 게 지지층도 있고 중도층도 있고, 이게 대선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정치 세력이 이 당신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불만을 어떻게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설득을 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의 어떤 갈등 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더 갈등이 양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풀어간다면 그게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